이거만 해주면 돼? 아니면 그 전 것도 해야 돼? 그 중에서 50번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그 전 것도 있습니까? 40이요? 48하고 40은 A, B, B, C, CA가 4, 5, 그러니까 내저번의 중심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아, 그렇죠. 맞나요? 그러면 안 해도 돼?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뭐야? 4, 5, 6 그러니까 이게 이제 4대 6 이런 식으로 여기는 여기가 맞지? 아니면 여기가 4대 5 이런 형태로 하면은 똑같아. 그 다음에 48이라고? 평행사변형 넓이가 전체 넓이가 1인데 M이 BC를 3대 5로 나눈다. 그래서 뭐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이제 평행사변형이니까 이거 3대 5 여기 이제 3대 5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가고 평행사변이니까 이제 대각선을 이용을 하면 똑같죠? 그럼 여기다 이제 5 주고 여기다 이제 3 주면 여기는 8이고 여기가 3이니까 여기도 3 줘야 되지. 그래야 1대1이니까 그럼 여기는 6 5거리다. 그래서 CMPD 여기 부분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요. 구해야지 뭐. 그럼 일단은 삼각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이쪽에서 이게 P 그치?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무게중심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요 LC 요 전체 요 넓이가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여기가 S면 여기도 S죠? 똑같이 이제 그러면 여기도 S고 여기도 S지?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찾아보자. 그러면은 얘는 A, B, C를 써야 되겠네. A, B, C 그러면 이제 일단 이 부분은 전체 S에 이거 얼마냐? 11분의 3이죠. 여기가 S의 11분의 3 3, 5, 3에 5에 3 여기는 마찬가지로 S의 11분의 3 여기도 건너편 거 그럼 이 부분이 그냥 S는 그냥 요 넓이를 하나 잡았어요. 요거에 11분의 3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지? 요거에 8분의 5죠. 3대 5니까 이 부분만 한 개. 여기를 찾으면 되겠네. 여기가 요 넓이가 S면 요 넓이도 S잖아, 그지?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 S에 여기를 S라고 했어. S에 8분의 3이죠. 그러면 여기는 S의 8분의 5죠.
이만큼. 그 다음에 여기는 S죠. 그러면 이 S에다가 이거 더하면 얼마니? 8분의 13S를 찾으면 되는 거지. CMPD 넓이가. 전체 넓이가 4S 아니에요? 근데 전체 넓이를 1이라고 했나? 여기서? ABCD 넓이가 1이니까 S가 4분의 1이네. 그래서 32분의 13 이거 찾으라는 거 아닌가? M은 네? 삼각형 ABC가 ES예요. 네. PBM이 왜 S 곱하기 8분의 3? 네? 왜 PBM이 S 곱하기 8분의 3이에요? PBM이요? 아 PBM? 이게 S 아니야? 아 그렇죠. 요게 S죠. 아 미안. 미쳤구나. 하나씩 구해야지 뭐 그러면 아까 뭐였지? 이렇게 나눠보면 여기가 전체 넓이의 삼각형 ABC 넓이에 요거에 11분의 3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그치? 그거에서 요만큼이 차지하는 부분이 여기가 P, B, M이 잠깐만. PBM이 뭐냐면은 PBM이 여기까지가 지금 P, B, C지? 요거의 PBM은 8분의 3이죠? 그치? 그럼 이제 요 부분을 먼저 찾으려고 아니면 뭐 이 전체에서 빼면 되지 않나? 전체에서 요것만 빼면 그치? 이 전체가 어차피 여기가 ES면 여기도 ES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전체가 요 부분 넓이가 삼각형 ABC 전체가 얼마라고 했지? 1이라고 했으니까 요 반이 2분의 1 아니에요? 그죠? 요 넓이가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얘가 22에다가 8을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2 곱하기 8을 하면 160 176분의 9가 요 부분 넓이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제 2분의 1에서 176분의 9를 빼시면 이 부분 넓이가 되는 거죠. 이만큼이 2분의 1이니까. 그럼 얘가 176분의 얼마 곱했더라? 88에서 9를 빼면 이게 얼마예요? 79인가요? 약분이 되냐? 안 되면 176분의 79가 답인가 본데? 답이 4네. 그럼 뭐 그만큼 답이네. 그 다음에 50번만 하면 돼? 정사면체 ABCD 5ABC인데 정사면체 높이는 설마 아직 못 외우고 계시죠? 그런데 그림 한번 그려볼게. 여기가 이제 5, A, B, C인데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그럼 얘가 1대2로 내분하는 점. 요즘에 이제 D고 그래서 C가 이렇게 왔대. 그 다음에 2는 뭐야? CD를 2대3으로 얘가 2대3으로 2대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 요점이 2래. 그 다음에 O2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 아주 복잡스럽냐? 얘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 요점이 F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쭉 가다가 만나는 요점이 G인데 AG 대 FG의 이제 길이를 구하라, 길이를 구하라고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삼각형을 만들어야지 뭐 지금 하는 거는 그거니까. 그럼 이제 얘하고 그죠? 얘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면 요거하고 면 요 노란색 면 위에 지금 얘가 있는 거지, 얘 직선이. 그럼 이제 이렇게 연결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삼각형 안에서는 요거 해서 이제 꼭지점에서 나가는 모양이 되는 거지. 뭘 구하라고? 얘가 몇 대 몇인지 이거 구하라고.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는 1대 3이죠. 1대 3이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저거 대 저거 몇 대 몇이냐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1대 3, 1대 3. 여기를 일단 알아야 되겠네. 그래, 여기가 몇 대 몇인지를 알아야지 뭐 이것도 찾으니까. 그럼 요거는 이제 밑면에서 찾으면 되는 거죠? 밑면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데, 얘를 1대 2 요점이 B고 길이가 2대 3 요점이 2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서 요점이야 뭐라고 하지? A, B, C, D, E, F, G, H라고 할게. 그리고 몇 대 몇을 알면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다 2 주고 여기다 1 주면 여기가 3이죠. 3, 3은 9니까 그럼 얘는 2분의 9 하려면 불편하니까 여기다가 4 주고 2 주면 2는 4, 2는 4니까 6이죠. 그럼 6, 3, 18이니까 9죠. 그러면 얘는 9대 2가 되는 거지. 이제 그럼 여기는 11만큼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11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1대 4래. 여기가 11대 4. 여기는 1대 3. 그럼 뭐 이제 잡으면 되지. 여기다 4 주고 여기다 11 주면 얘는 15지. 그럼 45니까 45 주면 되지. 됐나요? 그럼 여기는 11이고 여기는 45니까 여기가 56이죠? 됐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56이고 여기가 4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4로 나눠보면은 여기 얼마지? 14, 얘가 1.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게 뭐였어? AF가 14면 FG가 1이래. 응? AG? AG는 그러면 15면 FG는 1이래. 그래서 15대 1 뭐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니까 다 단면으로 평면으로 지금은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지는 대충 알겠죠?
나머지 것도 연습해보면 돼. 뒤에 가서 또 쓸 거라서. 자, 그래서 유형 5는 이제 벡터의 성분인데, 우리 뭐 이제 사실 이 도형하는 거보다 평면좌표 이런 거 배웠을 때, 도형의 방정 배웠을 때 좌표로 잡으면 계산이 편안하다 뭐 이런 거라서 아직 행렬 이런 걸 안 배웠죠.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 이제 시점이 자유로운 거니까 시점을 좌표 평면에서 잘 이렇게 이제 원점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버리면 점점만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직교 좌표계에서는 평면이라서 벡터 두 개만 있으면 돼. 그냥 방향 다른 거. 그래서 이제 이쪽 방향을 2번 벡터로 이렇게 하나를 잡고 단위 벡터만 있으면 되니까 반지름이 1인. 그럼 이쪽 방향을 2, 2 벡터로 이렇게 이제 하나 잡으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3, 2원 벡터 더하기 2, 2 벡터 뭐 이런 거를 이쪽으로 세 칸을 이렇게 이제 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위로 두 칸을 이렇게 가면 이렇게 세 배 가고 이렇게 두 배 간 거니까 원점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 벡터가 되잖아. 그럼 저 점도 1대1 대응이 되는 거니까 그냥 얘를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써도 괜찮다 뭐 이런 게 이제 벡터의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놓으면 장점이 뭐냐면 요걸 이제 A 벡터라고 하고 얘를 이제 뭐 B 벡터를 뭐 똑같은 방식으로 뭐 마이너스 1,4 이렇게 잡으면 이제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거를 그 전까지는 뭐 이제 요게 A 벡터였고 B 벡터는 마이너스 1 가고 위로 너무 많이 가는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요 벡터하고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갔다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걸 찾으면 된대.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x 좌표끼리 더하고 y 좌표끼리 이렇게 더하면 결국 이제 이게 두 벡터의 이제 합벡터처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좌표로 표현할 수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언제는 좌표 쓰고 언제는 도형으로 해요? 그러면 좌표를 이렇게 주어지거나 좌표로 잡을 수 있으면 좌표가 제일 편해요. 뭐 이제 빼기도 마찬가지고 두 개를 빼면 4, 두 개를 빼면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이제 나중에 행렬 배우시면 행렬에 뭐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좌표를 표현하시면 여러 가지 계산할 때 편하대. 그럼 이제 뭐 A 벡터의 크기 이런 것도 원점부터 거리 이렇게 이제 되니까 뭐 이제 루트 13 뭐 이런 식으로 찾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단점은 꼭 직교가 아니어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벡터의 이제 성질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푼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움직이잖아. 일단은 저 상태에서는. 그럼 이제 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중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쪽 방향으로 자꾸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이쪽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얘 둘의 합벡터하고 얘랑 크기가 똑같아야지 저 점에서 안 움직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그냥은 보기 불편하니까 이렇게 이제 쪼개재. 그럼 이제 이쪽 방향이 요각을 세타 1이라고 잡으면 F2 벡터 크기 코사인 세타 1 이게 이제 요 크기가 되는 거고, 얘는 여기를 이제 세타 2 이렇게 잡으면 요 크기가 F3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크기하고 두 개가 똑같아야 일단 X축 방향은 안 움직이는 거지. 그 다음에 이쪽 방향 크기는
F2 벡터의 크기 사인 세타 1이 되는 거고 이쪽은 F3 벡터의 크기 사인 세타 2가 되는 건데 이 둘의 크기하고 F1 벡터의 크기가 서로 똑같아야지 또 마찬가지로 저기서 안 움직이는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X축, Y축으로 분리를 해놓으면 계산은 조금 더 복잡할지언정 이제 뭐 다분을 구하기는 조금 더 편안하다. 뭐 이제 이게 나중에 대학교 가서 배우는 정력학이에요. 정력학 뭐 도르래 있고 이런 거 할 때 도르래 배우나? 그런 거 배우실 때 이렇게 다 X축, Y축으로 쪼개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쪼개면 성분처럼 표현할 수 있어서 조금 편안하다 뭐 이런 얘기가 돼. 그래서 저기 이제 그 57은 그냥 보시면 되고 58부터 66까지가 이렇게 이제 좌표로 주어져 있으면 또는 좌표로 잡을 수 있으면 좌표로 계산하는 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61번 갖고 이제 좌표를 하나 잡아보면 삼각형 ABC에서 AB의 길이 ABC인데 여기가 여기를 A라고 해야 되겠다.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90도래. 그 다음에 각 C는 30도고, 그죠? 그래서 이제 PB 더하기 PC가 PB 벡터 더하기 PC 벡터가 0벡터다. 이 말은 개수합이 1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개수합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BC의 중점 얘기하는 겁니다. BC의 중점. 그럼 여기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면 이게 PM 벡터가 크기는 없지. 일단 0벡터래. 그러니까 결국 P가 M이 이렇게 이제 돼야 안 움직여야지 0벡터죠. 그러니까 P, 요게 P래 P.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야? PA의 요 길이에 이제 요 길이를 찾아라. 그럼 요 길이가 얼마니? 탄젠트 30도가 얼마였지? 루트 3분의 1인가요? 그럼 요 길이가 지금 계산이 안 되는데? 5분의 2가 탄젠트 30도 루트 3분의 1이니까 이게 2루트 3이니까 여기가 루트 3이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이제 찾으시면 될 텐데 이거는 왜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형으로 풀어도 되는데 PA 벡터를 이제 표현하고 싶어서 PA 벡터를 표현하고 싶어서 PA 벡터는 P가 지금 M이죠? M. 그러니까 결국 MA 벡터를 이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 벡터가 시점이 자유로운 종점 변이라고 했으니까 꼭 시점을 그 B에다가 얘를 0,0 이렇게 안 두셔도 된다고. 좌표를 잡을 때 그냥 M에서 A로 가면 되는 거예요. M에서 A로. 요 M에서 A로 갈 건데 우리는 이제 그 모두 같이 사는 사회라서 X축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Y축을 나중에 가고 그것만 지켜주면 돼. 가로 가고 세로 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M에서 A 가려면 이쪽으로 그지 왼쪽으로 마이너스 루트 3만큼 가고 위로 2만큼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MA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거의 크기가 4 더하기 3이니까 루트 7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게 결국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긴 한데, 그러니까 시점을 꼭 원점에다 갖다 놓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게 있어. 여기가 뭐 4고 여기가 이제 3인데 뭐 A, B, C, D. 그러면 이제 뭐 DB 벡터를 구해라.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 얘를 굳이 이제 AB 빼기 AD 물론 이렇게 해도 답은 되는데 이거의 의미 자체가 D에서 B를 간대. 그럼 D에서
B를 가려면 X축으로 얼마? 4만큼 오른쪽으로 가고 아래로 3만큼 내려오면 되니까 얘네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내려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 벡터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시점을 여기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냥 시점을 꼭 이걸로 만들지 않아도 시점이 자유롭다라는 말이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으로 가는데 그게 이제 X축, Y축만 잘 지켜주시면 문제 내는 사람이랑 똑같은 개념이라서 답이 된대. 그래서 63을 하나 이제 생각을 해볼게.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좌표평면 위에 A, B, C, 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A, B, C, D는 이제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하면 대부분 우리가 도형에서는 뭘 쓸 거냐면 대각선 씁니다. 1대1대 루트 2라는 이제 성질하고 뭐 중점이 똑같다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쓰니까 정사각형 나왔고 A가 D보다 작다 했으니까 뭐 이제 적당하게 A, B, C, D를 이렇게 잡았어. 그치? 자, 그래서 세 번째 다 조건이 뭐냐면 5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5A 더하기 5C 그럼 이제 5A 더하기 5C 벡터가 개수합이 1이 아니니까 개수합으로 이렇게 나누시면 되죠. 그럼 이제 얘가 AC의 M 중점 요거랑 똑같은 건데 그러면은 얘가 3,0이래 5M 벡터가. 그러니까 5에서 M까지 가려면 오른쪽으로 3만큼만 가면 된다 뭐 이런 이제 Y축으로는 안 움직이고 그 다음에 5A 빼기 5B는 시점을 똑같이 만들면 BA 벡터가 되는 거죠. 이게 5A 벡터 빼기 5B 벡터지. 이게 마이너스 4,1에 그러니까 B에서 A를 가려면 마이너스 4, 왼쪽으로 4만큼 가고 아래로 2, 왼쪽으로 4만큼 가고 2로 2만큼 올라가시면 된대.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 이 방향이 마이너스 4,1에. 자 물어보는 게 뭐냐면 5C 더하기 5D를 구하래. 그럼 이제 5C 더하기 5D 벡터 크기의 제곱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제 얘를 마찬가지로 2로 이렇게 개수합이 1이 아니니까 이렇게 나누면 4를 곱해주면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CD의 중점을 N 이렇게 잡으시면 얘는 결국 4배의 5N 벡터 크기의 제곱을 구하라. 이제 이거랑 똑같아. 근데 우리가 지금 아는 거는 얘네 둘밖에 없죠. 그럼 5에서 이제 N까지 가려면 5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5에서 M까지 이렇게 갔다가 M에서 N으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5N 벡터가 되는 거지. 이게 있어? 근데 이제 지금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건 아는데 우리가 지금 아는 거는 요거밖에 없잖아. 이쪽으로 BA 벡터밖에 모르잖아요. BA 벡터. 그럼 이제 BA 벡터가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4 가고 2 가는 거니까 요 반만 이렇게 가는 거는 뭐니? 마이너스 2 가고 1 가는 거죠? 반 때리면 되잖아. 반. 그치?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이게 수직이잖아. 수직.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얘랑 크기는 똑같고 방향이 수직이지. 수직. 얘는 마이너스 2 갈 때 1 가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가로분의 세로 이렇게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기울기가. 그럼 얘랑 수직인 거는 기울기가 2가 돼야 되지. 얘랑 수직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 벡터가 크기는 똑같고 그치? 크기는 똑같고 방향이 수직이면 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는 이렇게 돼 있어야 크기는 똑같고 방향이 수직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요 반만 올라가는 이 벡터가 1,2다. 5에서 M 갔다가
1,2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5n이 되니까 5n 벡터는 그리고 아까 5n이 얼마니? 3,0 갔다가 1,2 이렇게 올라가면 되니까 4,2 벡터가 돼서 이 크기가 루트 20이죠? 그래서 4 곱하기 20 이렇게 찾으시면 된대. 시점이 자유로워서 아무데나 갖다 놔도 상관없다는데 벡터는 요거 이해하는 게 제일 힘들어서 됐나요? 그럼 뭐 나머지는 그냥 계산만 해보면 되고 오늘 아마 벡터의 내적 공식까지만 할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다 배운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위치 벡터도 이것 때문에 배웠고 벡터의 합이랑 벡터의 차 이런 것도 이것 때문에 배웠고 그 뭐 여러 가지 기타 여기까지 배운 것들은 다 이 내적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벡터의 이제 내적이 A 벡터 이게 새로운 연산을 하나 배우는 거예요. 새로운 연산을 배우는데 여기 이제 내적이라는 뜻이 뭐라고 도트 읽을 때는 이제 도트 프로덕트 이렇게 읽거든요. 요게 말뜻이 뭐냐면은 생산품 뭐 이런 거죠. 생산품 뭐 그래서 벡터랑 벡터를 가지고 뭔가 이제 결과물을 냈대. 이제 결과물을 냈는데 요게 이제 의미하는 게 이게 결국 일하고 똑같거든요. 물리에서. 이제 이해는 요걸로 먼저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얘 이런 물체를 내가 이쪽으로 엄마가 이쪽으로 옮기래.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려고 이렇게 했는데 얘를 이만큼 이제 엄마가 옮겨놓으래. 근데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힘을 줘서 끌겠죠. 이렇게 뭐 이제 F라는 힘을 줘가지고 얘를 이쪽 이제 이동시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내가 이제 끌 건데, 그럼 이제 요 사이각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W가 줄이잖아, 줄이 얘가 이제 F 하고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다가 이동 거리를 이렇게 이제 곱하시면 이게 이제 줄이지? 아직 이런 건 안 배웠어? 1 줄이 단위가 뉴턴 미터일 거거든? 뉴턴은 힘의 단위니까 F는 MA잖아요. MA. 그래가지고 얘가 그 M이 킬로그램이고 얘는 가속도니까 요거에다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거라서 1줄의 이제 단위가 1뉴턴의 힘으로 1m를 이동할 때 필요한 뭐 이게 이제 1줄만큼 일을 했다 이렇게 정의를 했대. 그지? 그러면은 이 뉴턴은 힘의 단위니까 1kg의 물체를 1m/s 제곱의 가속도로 이동할 때 이제 드는 힘이 그게 1뉴턴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은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다가 그럼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는 거는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이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만큼이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 이동 거리를 이렇게 곱하면 얼마만큼 일을 했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결국 일이랑 똑같아. 그래서 이제 벡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A 벡터고 이게 B 벡터다. 그러면 사이각이 세타가 있어야 되는데 내적을 이제 연산을 하려면 정의가 요거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시점을 일치시켜야 된다. 저 시점이 다르면 내적의 정의가 아니야. 우리는 새로운 연산을 배우는 거니까 왜 1학년 때 뭐 A 세모 B가
뭐 앞에 거 2배 하고 뭐 뒤에 걸 더해라 뭐 이런 연산처럼 하나의 이제 연산에 이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일단 내적을 하시려면 시점을 항상 일치시켜줘야 돼. 그럼 이제 시점을 일치시키는 방법이 뭐 있었냐면 평행 이동을 하셔도 되고, 이제 시점이 자유로운 중점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벡터의 차가 시점을 이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단 시점을 먼저 일치시켜주고 그래야지 내적을 쓸 수 있어. 그 다음에는 이제 내적이 우리 이제 자 1번 공식을 3개 쓸 건데 A 내적 B 얘가 자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 얘를 이렇게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려야 돼.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뭡니까? B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사이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A 벡터 방향으로 기준을 잡으면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 이게 이제 내적이래 내적. 근데 요렇게도 할 수 있죠. 이쪽 방향으로 그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B 벡터로 이제 잡으면 여기가 A 벡터의 크기 코사인 사이각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둘 다 돼.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공식으로 할 때는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서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보거나 둘 중에 하나를 보라고. 그러니까 하나는 놔두고 나머지는 수선의 발 내려서 길이의 곱이야. 길이의 곱. 근데 앞에서 벡터는 방향이 있었잖아요. 그죠? 얘는 방향이 있고 방향 있는 걸 가지고 내적이라는 연산을 했는데 이쪽은 이거 방향 없지? 이것도 방향 없지? 얘도 값이지? 그러니까 이 결과물이 결국 뭐가 되냐면 이 결과물은 스칼라가 되는 거네. 크기만 있으니까. 우리 어머 야 그거 저쪽으로 옮겨놨어. 그럼 옮겨놨어. 아니면 놔뒀어. 아니면 반대로 놨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어느 방향으로 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잖아.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얼마만큼 일을 했다 요거만 나오는 거. 그래서 얘도 방향이 있고 얘도 방향이 있는데 내적은 결과물이 방향이 없어요. 크기만 있어요. 왜 그러면 방향을 생각하지 않느냐 하면 이쪽 방향으로 하면은 이쪽 방향이 되는 거지. 이쪽 방향으로 수선의 발 내리면 이쪽 방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방향이 2개 나오잖아. 수학은 답이 하나라서 방향이 2개 이상 2개가 되니까 방향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크기만 되는 연산으로 정의를 한 거야. 여기 나중에 방향 배우는 건 또 배워요. 얘는 크기만 나와. 크기만. 내적은 크기만 생각하는 거야. 나중에 외적이라는 거 배우면 이런 식으로 왜 교과서 있는 데 보면 이런 거 나오지. 여기가 힘이고 여기가 힘이면 뭐라 그래요? 플레밍의 왼손이야 오른손이야 그런 법칙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이제 방향이 생기고 이 내적은 방향이 없고 크기만 결정을 하는 거야. 크기만 얼마만큼 일했다 이 크기만 결정을 하는 거라서 얘도 크기랑 방향이 있고 얘도 크기랑 방향이 있는데 결과물이 크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디다 쓰느냐 하면 수선의 발을 알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공식, 기하적인 정의라서 내적을 공식을 3개를 할 건데 그 3개 안에서 내가 뭘 쓸 거냐를 선택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수선의 발을 알면 첫 번째 공식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A, P
이렇게 두 개를 내적을 한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내리면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에요. 그러면 요 길이를 또 구해야 되지 귀찮게. 근데 얘는 지름을 현으로 하는 원주각이니까 그럼 요 라인에다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수직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요 길이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내리면 수선의 발이 여기가 되니까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그러니까 수선의 발을 알면 저 첫 번째 공식을 쓸 거야.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한쪽으로 수선의 발 내려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세타의 범위가 0부터 파이라고 써도 되니? 180도까지가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세타가 0이면은 이제 뭐가 되는 거지? 세타가 0이면 A 내적 B가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코사인 0도가 1이죠. 그러니까 결국 요거를 이렇게 당기는데 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주면 최대한 많이 일을 할 수 있대. 최대한 많이. 그러니까 세타가 0도로 갈수록, 그 다음에 세타가 이제 파이가 되면 A 내적 B가 마이너스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가 되는 거죠.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이거는 반대로 하는 거야. 여기다가 옮겨놓으라 그랬는데 저쪽 반대편으로 갖다 놓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세타가 90도가 되면 A 내적 B가 0이 되는 거죠. 코사인 90도가 0이니까. 그러면은 A 벡터하고 B 벡터하고 이루는 각이 수직이라서 내적을 이제 여기다 쓸 거야. A 벡터하고 B 벡터가 수직이면 내적이 0, 평행이면 실수배, 수직이면 내적이 0, 이렇게 두 개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수직 조건에서 주로 이제 사용하는 게 내적입니다. 내적.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수선의 발을 알면 저걸 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AB 벡터하고 AC 벡터의 이제 내적을 구해보자. 그럼 이제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데 얘네 둘의 이제 내적을 구하래. A, B, A, C. 마찬가지로 얘도 시점을 일단 똑같이 해놔야지 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B, C가 정해져 있으면 얘네들의 중점을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A에서 B를 바로 가지 말고 A에서 M 갔다가 M에서 이렇게 B를 가보자. 그래도 되지. A에서 M 갔다가 M에서 C 가도 되고. 그러니까 이 식이 AB 벡터가 A에서 M 갔다가 M에서 B 가도 되고요. A에서 M 갔다가 M에서 C 이렇게 이제 가도 되는데, 이제 최종 변이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하면 AM 그냥 곱셈 공식처럼 하시면 돼. 이렇게 그러면 AM은 방향이 0이죠? 똑같아. 그래서 AM 벡터 크기의 제곱, 코사인 세타라는 게 0도니까. 그 다음에 AM MC 생략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내적이라 연산이라서 곱하기는 써도 안 됩니다. 곱하기는 또 나중에 쓸 거예요. 벡터끼리는 곱하기 하시는 거 아니야? 크기끼리는 곱하기를 해도. 그 다음에 AM MB, 그 다음에 MB MC 됐죠? 자, 근데 이제 MB하고 MC는 서로 크기는 똑같고 방향이 반대지? 그러니까 두 개가 역벡터. 그래서 얘랑 얘가 요 놈이 마이너스 MB 벡터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0. 저희가 똑같아서
그럼 얘는 이게 마이너스 mb 벡터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mb 벡터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am 벡터 크기의 제곱에서 bm 벡터 크기의 제곱을 빼시면 자 이거는 중점까지 거리의 제곱에서 반의 제곱을 빼면 이게 이제 내적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수선의 발을 할 때 쓸 거고 첫 번째를 제일 많이 써. 기하적인 성질이기도 하고 그래서 첫 번째로 연습을 하고 두 번째는 중점을 알면 중점까지 거리의 제곱에서 반의 제곱 빼시면 돼. 1학년 때 이거랑 비슷하게 중점 정리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2배의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인데 내적은 중점까지 거리의 제곱에서 반의 제곱만 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식이 3개야. 셋 중에 뭘 쓸 건가를 이제 문제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얘 좀 전에 얘를 이렇게 이제 좌표로 표현하면 그죠? 그러니까 좌표로 표현되거나 좌표를 잡을 수 있을 때 뭐 직사각형, 정삼각형 이런 거 나오면 좌표를 잡기가 수월하니까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이제 요 둘의 내적이 이제 뭐가 될 거냐 좌표로 표현했을 때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게 A 벡터인데 A1, A2고 요게 B 벡터인데 B1, B2예요. 항상 내적은 시점은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되고 이 사이각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제 두 점이 있으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하면 이 길이를 찾을 수 있겠네. 그럼 여기가 뭐냐면은 A 벡터의 크기, 여기는 B 벡터의 크기, 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러면 두 변하고 사이각 있으니까 뭐 쓰지? 코사인 법칙 써야 되죠? 코사인 법칙은 세 변의 길이를 알거나 두 변하고 사이각을 알거나.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써볼게. 요거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 A1 빼기 B1의 제곱, A2 빼기 B2의 제곱.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은 원점부터 거리니까 A1의 제곱, A2의 제곱. 이거 제곱은 B1의 제곱, B2의 제곱 빼기 2배의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코사인 사이각. 이게 코사인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A1의 제곱, A2의 제곱, B1의 제곱, B2의 제곱, A1의 제곱, B1의 제곱, A2의 제곱, B2의 제곱 이렇게 똑같이 날리면 여기 뭐 남어? 마이너스 2 A1, B1 마이너스 2 A2, B2 마이너스 2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니까 A1, B1 더하기 A2, B2가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사이각 이렇게 나오죠. 이게 내적이죠. 그치? 그러니까 좌표를 알면 그냥 X좌표끼리 곱하고 Y좌표끼리 곱해서 더하기만 하면 된대. 얼마나 편해. 저는 수선의 발이나 뭐 이런 걸 안 찾아도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좌표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렇게 A1, B1 더하기 A2, B2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제일 간단하게 이제 내적을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확인해 볼게. 그래서 공식 3개는 끝이야. 첫 번째 수선을 발을 할 때, 두 번째 중점을 알 때, 세 번째 좌표로 표현할 수 있을 때. 3개 안에서 고르는 거야. 그냥 어떤 거 쓸지. 제일 편안한 거. 물론 셋 다 돼. 다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보이는 거. 근데 이제 항상 연습은 1번 위주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뭘 찾을 수 있냐면 이 코사인 세타가 어차피 0도부터 180도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A 내적 B의 절대값이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보다 작거나 같죠?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그지? 그럼 이게 우리가 좀 전에 이거라고 했으니까 이 양변을 제곱을 해보면 이쪽이 A1, B1 더하기 A2, B2의 제곱이 이거는 A1의 제곱, A2의 제곱, B1의 제곱, B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아? 코시죠, 코시. 이거 코시 부등식이야, 코시 부등식. 슈바르츠. 네.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서 등호 조건이 어떻게 됐었어요? 등호 조건이 A1 대 A2가 B1 대 B2. 이게 이제 코시에서 등호 조건인데, 그러면 A1 대 A2는 B1 대 B2면 우리 이 벡터에서 놓고 보시면 A1 갈 때 A2 가는 게 이 A 벡터고, 그지? 그다음에 B1 갈 때 B2 이렇게 가는 것도 이 벡터니까 기울기가 똑같다 이 말이 같은 방향이다. 같은 방향일 때 등호되는 거야. 같은 방향일 때. 같은 방향일 때. 그래서 코시 부등식에서 등호 성립 조건이 결국 벡터의 내적에서는 같은 방향일 때 내적이 최대가 된다. 1이 최대로 하게 된다. 뭐 이런 말이라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앞에 살짝 조금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요거 관련된 것만 쭉 하면 벡터 거의 끝나는데, 내적은 공식이 3개야. 수선의 발을 알거나 중점을 알거나 좌표로 표현할 수 있거나,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곱셈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전개하듯이. 특히 이 내적은 그 전까지는 우리가 벡터를 쭉 방향하고 크기하고 이렇게 나눠서 봤는데, 내적은 크기만 갖는 값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 방향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연산을 했더니 크기만 생각하는 애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왜 크기만 생각한다고요? 방향이 2가지가 나오니까요. 방향이 2가지가 나와서 한 개로 안 떨어지니까 그냥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쪽에서는 수직 조건은 내적이 0 뭐 이렇게 이제 쓴다고. 그래가지고 65를 가지고 이제 하나 생각을 해볼게. 자, 요거 이제 이 3가지 공식들을 어떻게 이제 적용을 시키느냐, 그거를 이제 먼저 대략적으로 보고 하나씩 이제 끊어서 볼 건데. 자, 그래서 거기 어디냐, 65가 정삼각형이 있고 직사각형이 있대. 그러면 이제 얘는 사실은 좌표를 잡아도 되고. 자,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돼 있는 거지? A, B, C, D, A, B, C, D. 요 위에 어딘가 막 P가 돌아다니고, 저 위에가 2. A가 1이고 얘가 2, 3이고. 자, 그래서 첫 번째 CB 빼기 CP. 그러면 CB 빼기 CP는 결국 PB 벡터가 되는 거죠. 셋. P는 여기서 막 돌아다니는데, 그럼 B에서부터 여기 막 돌아다닐 때 어디가 제일 짧으냐? P가 A에 있을 때가 제일 짧겠죠? 그러니까 크기가 1. 기억참. CA, CP 내적. CA하고 CP의 내적을 구하여라. 자, 그럼 내적이니까 이제 셋 중에 하나를 써야 되겠지? 수선의 발,
중점, 좌표 셋 중에 이제 하나를 고를 건데, 그다음에 1번부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루트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30도니까 그죠? 여기도 30도죠? 정삼각형은 여기가 60도죠? 그래서 여기가 항상 90도죠? 이 라인에다가 CA 라인에다가 CP가 어디에 있어도 떨어지면 항상 1점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CA, CP는 CA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CA 벡터 내적 CP 벡터가 CA 벡터 크기의 제곱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죠. 수선의 발이 어디에 있어도 다 떨어지니까. 디귿 DA 더하기 CP DA 벡터 더하기 CP 벡터를 이제 크기를 찾아라. 그럼 이제 우리가 벡터 합은 따라간다 이렇게 했으니까 DA는 이렇게 가는 거고 CP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이제 C에서 P까지 갔다가 D에서 A까지 따라가 봅시다. 그러면 P가 여기 있으면 얘가 CP 벡터야, 그지? 그 다음에 DA 벡터만큼 이렇게 가니까 요점이에요, 요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DA 벡터는 이렇게 가면 되니까 P가 여기 있으면 어차피 요 위에서 움직이니까 양끝만 찾으시면 똑같아. 그러면 C에서 E 갔다가 E에서 DA 벡터만큼 이렇게 가면 되니까 요점이야. 그럼 여기 있을 때는 요점이고 여기 있을 때는 요점이니까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은 다 여기에 있겠지. 똑같이 움직이는 거야, 경계만 잡으면. 자, 그래서 요거의 크기를 구할 거니까 C에서 요 점들까지 중에서 제일 짧은 거 찾아라. 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자, 얘가 그대로 옮겨갔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잡으면 여기 정삼각형 아니에요? 정삼각형? 그지? 근데 우리가 얘랑 얘가 수직이었잖아. 그러면 얘랑이 평행하니까 이렇게 쭉 가도 수직이죠. 평행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정삼각형이었으니까 요 길이가 당연히 중점에 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2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가 한 변이 루트 3짜리잖아. 그러면 이제 요 높이가 얼마냐?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고 얘가 2분의 3이네. 그래서 요 길이가 2분의 3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일 짧으니까 2 더하기 2분의 3이 가장 짧다. 그래서 2분의 7. 뭐 이렇게 이제 한 가지만 물어보는 경우는 별로 없어서 섞여가지고 벡터의 합이나 수선의 발 아니면 내적 쓰는 거야. 내적. 그러니까 첫 번째 1번 공식, 두 번째 그 옆에 거 이제 보시면 66은 정삼각형을 적절하게 잘라서 육각형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 이렇게 이제 정삼각형은 다 각이 60도 이런 거 쓸 건데요. 그럼 여기가 2, 그럼 여기도 2고 여기도 2지. 그 다음에 여기가 5, 여기도 이제 60도로 잘랐으니까 여기가 4, 여기가 4, 그지? 여기 20도. 그 다음에 여기가 4, 그 다음에 여기가 D, 2, 요 위에 P.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4, 5, 2니까 11이래. 11. 그래서 여기가 3, 여기가 6. 뭐 이렇게 이제 다 찾았어, 길이는. 자, 기억. AB하고 AF의 내적을 구하라. AB 벡터하고 AF 벡터의 내적을 구하라. AB, AF. 그죠?
얘 둘의 내적을 구하래. 그러면 여기가 60도지. 그래서 수선해봐 이렇게 내리면 이게 되는 거니까 6일이 곱하기 6일인데 6일이는 반대편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A 벡터의 크기, 얘 크기, 다음에 얘 크기 하고 사이각이 코사인 120도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똑같은 거야. 코사인 120도가 음수라서 어차피. 그 다음에 D2하고 2B, 두 번째는 D2하고 2B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일단 내적하려면 1번으로 시점을 똑같이 만들어 놔야 되니까 2D하고 2B를 이제 구할 거야. 우리가 지수로그 구할 때 미 똑같이 만들어 놓고 하는 것처럼 얘도 항상 내적하려면 시점을 먼저 만들어 놓고 해야 돼. 2D, 2B. 그러면 이제 2D는 어딨냐? 2D 하고 2B. 근데 요거는 요 길이는 아는데 요 길이 열라 열심히 계산해야 될 것 같고, 요 각도 특수각이 아니니까 열라 열심히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진짜 계산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럼 이제 다른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일단 시점은 똑같았는데 2D는 정해져 있으니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럼 2에서 B를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이게 찾기가 까다로워.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우리가 이제 벡터의 차, 벡터의 합 뭐 이런 거에서 벡터의 합을 하나 생각을 하실 건데, 벡터의 합이 그 D랑 B랑 연결하는 직각이. 네? D랑 B랑. D랑 B랑 네, 저는 직각이에요. 여기요? 네. 직각이에요? 네, 그 4랑 4랑 이등변선. 네네네네네. 그러네요. 그럼 요 길이 또 구해야 되잖아. 그냥 2D의 제곱 아니에요? 얘 이렇게 오면요? 네 맞아요. 2D의 제곱이에요. 이거 수선의 발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네네, 기하가 보이면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안 보이면 이제 이 B를 생각을 해볼 건데, 지금 이 B가 그 여기 사이각이라든지 이런 걸 찾기가 불편하니까 얘 찾기가 불편할 때는 그냥 그러면 우리가 벡터의 합이 A에서 B 갔다가 B에서 C 가면은 이제 이게 AC 벡터 뭐 이렇게 하는 게 벡터의 합인데,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서 따라간다라고 했고, 결국 AC를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벡터의 합이지만 이제 벡터의 분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알아보기 힘들면 돌아가면 돼요. 조금만. 그럼 이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D를 이렇게 빨리 보이는 게 좋지. 이렇게 해서 가도 되고, 이렇게 해서 와도 돼. 한 번에 가기 불편하면. 그러면 이제 얘를 이 B를 2에서 F 갔다가 F에서 A 갔다가 A에서 어디 갔어? B 이렇게 이제 가는 걸로 최종적으로 가도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ED, EF 내적을 하면요, ED하고 EF의 내적이니까 63, 18에다가 코사인 120도. 그지? 그럼 마이너스 9. 첫 번째 게. 그 다음에 ED, FA. ED에다가 FA는 얘를 이렇게 이제 잡으면 되는 거죠. 평행하게. 이거랑 평행하게. 그러면 얘가 2고, 얘가 3이고, 얘가 60도니까 2, 3은 6, 코사인 60도니까 3. 그 다음에 ED하고 ED하고 AB는 평행하죠? 그러니까 15. 좋네요? 그럼 이제 18에서 9를 빼니까 얘가 9지, 9. 그래서 마이너스 9. 이렇게 이제 찾아도
똑같아. 이게 보이면은 바로 그러니까 항상 연습은 1번으로 하는 거야. 1번으로 수선의 발을 할 때. 그게 제일 잘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일 때는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이제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3번 디귿은 EF 위의 동점을 P라고 할 때 BP, CP의 내적을 구하라. 그럼 여기서는 이제 BP하고 CP를 구할 건데요. 내적을 하려면 항상 뭐부터 해야 된다고? 시점을 일치시켜야 돼. 그러면 이제 BP, CP는 얘는 시점을 PB, PC로 이렇게 바꿔도 똑같죠? 어차피 마이너스 빼면 되니까. 그럼 이제 P에서 PB하고 PC, 요거 이렇게 이제 내적을 할 거야. 근데 P가 막 움직이지. P는 움직이는데 B하고 C는 멈춰 있죠. 그러니까 BC의 중점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내적 두 번째 공식이 뭐였지? 중점까지 거리의 제곱에서 반의 제곱을 빼시면 되죠. 이렇게 중점을 알 때는 두 번째 걸 생각. 왜냐면 얘가 P가 막 움직이니까 수선의 발을 어디다 내려야 되느냐 이게 힘들잖아. 그러면 이제 1번이 안 보이면 2번으로 넘어가는 거고 2번이 안 되면 3번으로 넘어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기가 결국 중점까지 거리의 제곱에서 반이 여기가 2죠. 반의 제곱을 이렇게 빼면 된대. 근데 이제 물어보는 게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TM이 제일 작으면 되죠. 그럼 요 점에서 요 위에 점까지 거리가 제일 짧은 거는 얘가 정삼각형이니까 여기에 P가 있으면 요 길이가 제일 짧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 얘가 2분의 11이니까 1대 루트 3이니까 2분의 11 루트 3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그럼 여기가 4, 여기가 2니까 여기가 2 루트 3이죠? 2 루트 3을 빼면 저 길이가 나오니까 2분의 7 루트 3이 요 길이가 되는 거지. 제일 짧은 길이가. 그래서 제곱하면 4분의 49에다가 3 곱하면 얼마예요? 120 147 147에서 16을 빼면 되니까 4분의 131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연습은 수선을 발로 하는데 그게 이제 안 될 때는 중점을 알 때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좌표를 알 때 이렇게 이제 한 개씩 넘어가는 거. 몇 시냐? 그래? 하타님 여기까지는 26번까지만 마무리 지어봐. 다음 시간에 이제 내적 실제로 문제 풀고 그런 걸 들어가게. 전 거기까지 이렇게 대정신이었는데. 그러니까 최근이랑 막 그래서 너무 있었어. 왜 좋았어? 나 졸았어. 저거까지는 저 제정신이 없어. 지금 진짜야. 야, 니 자는 거 다 봤어 옆에서. 저거까지 제정신이었어. 그건 몰라. CJ 아 이거 이거죠. 모르지. CJ 방금 1시간 전에 내 스토리 보여주고. 야 바로 수업하면은 안 미친놈처럼 돼요, 쌤. 그러면 시작. 선생님 아이스크림 가져올게. 야 언니 교복 입었네? 웬일로? 혜밀쌤이가 안 가지고 가셨네. 지우야 너 다 나와. 너도 다 나와. 이거 끌까? 응.